이 책을 이 반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아이한테.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한 엄마 상이 되고 싶다.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존감 키운다. 모든 사랑에는 독이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하죠.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예. 독이죠. 사실 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저희 시작할 때 말씀하시기를 깨끗이 지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옷에 얼룩이 묻으면 찝찝해서 또 빨아서 입어야 되고 빨면 깨끗해지는 걸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에게 근본적인 그 이상적인 것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 반응이 그렇게 많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아이한테.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한 엄마 상이 되고 싶다. 맞아요. 내 아이가 좀 더 온전한 아이가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 그렇게 상처를 안 주고 이렇게 고이고이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온전한 사랑을 주어야지라기보다는 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가 예쁘고 좋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내 아이가 그냥 이쁘고 좋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기조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내 아이가 예쁜가? 좋은가?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침대하고 껌딱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정말 핸드폰과 함께 네. 방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가는 거를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머리는 떡져 있고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면 막 그 게지가 올라가고 방은 발 디딜 틈 없는 과자 봉지와 옷가지와 여자아이라도 그래요. 저 딸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제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제 힘든데 집에 가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잘 안 만나요, 애를. 약간의 거리를 둔다. 왜냐하면 좋아하고 싶으니까.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감정을 상하고 막 나한테 상처 얘기를 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정말 못 본 척하고 제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럼 저희가 이제 방 밖에서 조우하거든요. 잠깐. 그럴 땐 중학교 지금 이제 키가 저만한데도 계속 만지고 안고 그래요. 일단 좋아서.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그런 떡진 머리를 한 아이가 아빠가 간혹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라. 이제 간혹 체크를 하시는데 떡진 머리로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앉았는데 물어보더니 내가 왜 너한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 줄 아니? 이제 아빠가 물어보니까 세계로 진출. 아니 방에서 안 나오고 책이라고는 안 보던데 세계로 진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러잖아요. 그럼 네가 하는 걸 생각해봐라. 뭐 책을 한 자를 보느냐. 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봉합을 해요. 막아요.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래 진출해야지. 그리고 제가 너무 그냥 귀엽고 웃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또 안아주고 말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오늘 방송 따님한테 말씀 안 하셨죠? 난리가 날 거예요. 분명히 자기 얘기했다는 거 알면 난리가 날 건데. 침대 안에서 그냥 귀가 간질간질 하겠다. 저는 진짜 이 책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걸리는 부분,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머, 이 마음을 또 아셨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가 아플 때, 뭐 혹시 다치거나 이럴 때 이게 우리 애가 이렇게 낫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부주의해서 다쳤다거나 또 뭐 아니면 내가 뭐 약간 추운데 약간 뒀는데 뭐 외투를 안 챙겨서 또 애가 감기가 걸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 탓이면 어쩌지? 혹은 애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그동안 먹인 게 잘못된 게 아닐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탄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엄마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애가 굉장히 중병에 걸렸으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유전병 같은 것도 걸리면 내 피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내 사람들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근데 그게 아이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나를 위한. 면피하기 위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들에 되게 너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저희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통 딸들이 고통스럽다고 심리적으로든 내가 상처받았어라고 울부짖거나 혹은 진짜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크게 다쳤을 때는 보통 우리가 빠르게 처치도 하지만 모두 그런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보호 본능인 거죠. 내가 나쁜 엄마이거나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왜냐하면 책임이 이제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엄마가 엄마 자신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아이는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어보고 모든 걸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물어만 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 안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만약에 뭐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갔다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들여다보면 어머니들이 묻고 싶은 것만 물으시거든요. 오늘 누가 너 괴롭히는 사람 없었니? 뭐 혹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니? 뭐 오늘 이렇게 뭐 배웠니? 뭐 배웠니? 그리고 뭐 너 그러니까 혹시 상처받은 일이 없었나? 뭐 이런 거 기울이시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기분은 어땠어? 뭐 오늘 기분은 어땠어? 오늘 넌 어때? 이게 그 조금 질문을 좀 크게 하시면 아이가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궁금한 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서 그렇게 길이 들여지면 애들이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고 스스로가 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는 참 물어지지 않았다. 물어지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받았는데 저 분석 받는 과정에서도 그 제 분석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걸 제가 안 물어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지지 않았을 때 꺼낼 일이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기분 같은 거,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기분을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슬픈지 기쁜지 혹은 그러니까 이게 슬픈 감정인지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를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너무 또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묻기보다는 좀 이렇게 크게 범위를 크게 가지시고 이렇게 주면 아이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자기 상태를 알아차리고 자기 상태를 빨리 알아차리는 아이들이 자기 보호를 잘 해요. 네. 그래서 엄마 내가 상처받았어. 아니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도 그런 걸 물어서 그런지 엄마 내가 요즘 쇼핑 욕구가 올라와. 막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욕구가 올라와. 이제 이거를 자기 감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좀 물어주셔야 돼요. 이제 사춘기쯤 되면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춘기쯤 되면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되는 게 좋고요. 사춘기 때는 사실 그냥 마냥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냥 좀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시선을 늘 너에게 두고 기다리고 있다. 난 늘 듣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지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들보다는 사실 그게 잘 안 먹히는 시기가 사춘기이기 때문에요. 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를 다 겪으셨지만 엄마나 아버지 특히 엄마가 막 말 많이 시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되게 지금도 뭐 물어보면 시큰둥해. 그리고 여러 번 물어보면 짜증내고. 네, 맞습니다. 노룩 패스한다. 엄마를. 그게 뭐야? 노룩 안 보고 노룩.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둔감한 것 같아요. 더 덜 물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이나 혹은 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들은 막 이제 몸으로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어도 괜찮아. 그냥 뭐
뭐 이렇게 대답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물어보면 그렇게 큰 질문도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기분은 어땠어? 뭐 이렇게도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거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서 그럴 때는 네. 내 기분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엄마나 아빠가 오늘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이지만 성인하고 대화하듯이 네, 그냥 뭐 회사에서 뭐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기분이 빡쳤어. 뭐 이러면서 이제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해요. 애들이 맞아요.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를 들어주려 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동등하게 놓고 내 얘기도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또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너무 물어봐요 저한테. 그죠? 네. 자꾸 자기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 귀여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얘기를 해주면 귀여워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고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제일 좋아하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의 부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애들은 솔깃해요. 그러면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친구 관계 갈등은 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너무 막연하게 훈육적인 얘기 이런 얘기가 애들이 싫어하죠. 네.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남편이랑 연애한 얘기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리거든요. 7살, 9살인데 어머 로맨틱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약간 정말 10대 소녀들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훈육적인 얘기를 더 훨씬 많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동등하게 사실 연애 얘기를 그 어린아이들한테 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등한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네. 반성이 많이 되네요. 거의 훈육적인 얘기 99에 그냥 늘 의미 없는 얘기 1 정도였던 것 같아서 아까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존감을 그죠? 키운다고 그 외에 채운다고. 우리 너무나 많은 그 김춘수 씨 꽃 예. 네. 이름을 불러주고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서 보통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자아가 생기고 그냥 이렇게 뭐 자존감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 엄마라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있어야만 자기 확인이 되니까요. 네. 그 확인의 역할을 이제 부모가 계속 아유 우리 아이 뭐 오늘 똥을 쌌구나 오줌을 쌌구나 이렇게 반영하면서 애들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 아 내가 참 괜찮네. 네. 나는 되게 예쁜 사람인가 봐. 되게 사랑스러운가 봐. 이제 이런 확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한테 체화되는 주관적인 그렇다고 맨날 아이한테 막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갈등의 순간들도 있고 뭐 그런 순간들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든 저 시선이 철회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이 아이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엄마나 아빠 자체의 불안 개인적인 근본적인 불안이 있으면 그냥 전달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엄마가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결핍들이 해소 안 됐을 때는 그냥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책을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아예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아예 이제 너무 무서워서 손도 못 대겠다.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오거나 나를 파괴시킬까봐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한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사실 책에서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주셨어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는 무능한 부모다. 뭐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당신이 트라우마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핑계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몸은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2부에 이런 내용들도 좀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요즘 가장 깊은 고민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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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